타로의 신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중과 부적. 여럿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반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이죠. 괜히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할까봐 마음을 먼저 낮춰두는 습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소식은 늘 마음이 가장 무거울 때 갑작스럽게 가까워집니다. 힘들게 버텨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에 다가오는 희소식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신호를 미리 알아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해서 모두 들어보시고 그중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본인의 운으로서 가져가시길 바라봅니다. (1번) 1번을 선택하신 현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 4개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현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아이트라고 불리는 장석을 선택하셨습니다. 연두빛, 에메랄드빛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아이트 원석입니다. 자,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오라클 카드는 티켓 오브 손즈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요, 이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희소식이 주어지는가를 먼저 예시로 큰 틀을 좀 본 건데, 아마도 우리 현무 여러분들은 막혀 있다고 느꼈던 상황이나 어떠한 정체가 드러난다는데 희소식이 좀 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가도 불안하고 멈춰 있어도 답답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또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희소식은요, 이 불확실함 자체가 거치기 시작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문제는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방향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때 이 가시덤불의 끝이 어딘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렇게 헤매고 힘든 구간이 어느 정도 거치고 저 끝에 무언가 마을이 보이거나 길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가시덤불은 길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다니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곧 누군가의 말, 하나의 정보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실마리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무 여러분들에게 역시 또 이어지는 주역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12괴 천지비가 나왔습니다. 12괴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 괴 모양이 앞에는 뚫려 있는데 뒤에는 막혀 있어요. 그쵸?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의 앞에 아까도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막혀 있던 게 어느 정도 뚫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거 막혀 있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여기가 완전히 뻥하고 뚫려 있으면 그것 또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천지비는요,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닿지 않는 괴입니다.
이 운이 나쁜 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흐름이 어긋나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모 여러분들은 최근까지 본인 스스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꽉 막히나,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괴에서 이 말하는 희소식은 이런 것 같아요. 막힘이 끝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켓 오브 손주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죠?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큰 성과가 터진다기보다는 그동안 어긋나 있던 관계나 상황, 타이밍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정리되거나 멀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식의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 희소식은요, 무언가를 얻는 일보다는요, 이 불필요한 것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여유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뭐 사람이든 일거리든 감정이든 정리되고 나서야 이제 흐름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체감을 하시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좋은 일이 생겨날 때 이 천지비가 말하는 건 좀 이런 게 있어요. 공통적인 성향 같은 거에서는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와도 바로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현무 여러분이 운이 풀리기 시작하면 보통은 대부분은 막 달려들고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막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현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이번에도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쩌지,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자, 뭐 이러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무 여러분들은 희소식이 와도 먼저 흥분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춰서 상황을 점검하는 선택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잘 피하는 성향에 가깝다. 따라서 이 천지비 괴를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와도 쉽게 믿지 않는 쪽을 택할 거고요. 하지만 이번 희소식은 그 신중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정리된 이후에 선택하는 쪽이 더 큰 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무 카드를 통해서 어떠한 희소식이 주어지는지를 바로 봐야겠죠. 세 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8번 감정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수의 8번. 어떤 분들이 이 카드 보고 포켓몬스터의 거부감 같아요 라고. 그쵸. 네, 저도 만들어 놓고,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굉장히 거부광스럽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금의 1번입니다. 반짝반짝 이 빛나는 주변에 작은 금거북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 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번의 시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나 보네요. 그죠? 네, 1번의 시작. 자, 세 장의 카드 중에 이제 하나씩 한번 해설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수의 8번부터 보자고요. 얘는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바다가 이렇게 있죠? 감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 거북이 현무의 형태가 어떤 느낌이에요? 좀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이고 다사다난함을 좀 겪어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이 수의 카드는요, 무언가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무언가를 이제 그만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가 되겠는데, 입걸이? 아무튼 무언가 지금 감정적인 흐름에서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금의 1번. 요거는 나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재물이나 결과나 보상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숫자, 이 한자로 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수비학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무언가 나에게 꾸준히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의 시작. 여기야말로 1번의 시작이 나왔어요.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 이 카드 이제 현무 카드의 메이저 카드인데요. 이제 얘는 보시다시피 현무 등딱지에 막 크리스탈, 아름다운 막 보석들이 휘황찬란하고, 이 주변의 숲 자체가 막 되게 막 미지의 세계 같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다, 또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 기회, 시작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수의 8번은 무언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강한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금의 1번은 새롭게 무언가가 주어질 거다. 이제 앞으로 꾸준히 주어지는 시작이 있겠죠. 그렇다 해서 한 번에 주어지는 게 큰 건 아닙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시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1번의 시작, 뭔진 몰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세 장을 요약하면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길의 방향에서 이득이나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된다. 그러한 희소식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무언가 오랫동안 생각하신 걸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서 포기할까라고 하는 거.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지, 일일지, 어떤 꿈과 기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명확한 건 오랫동안 생각했던 내 감정적인 부분을 드디어 내가 끊어 놓음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만들어내게 되는 영역에서 꾸준한 이득을 보게 될 거라는 거. 재물 카드입니다. 예. 재물 카드이기 때문에 재물이 꾸준히 주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추가적으로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희소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들어가는가. 금의 황룡이 나왔어요. 이야. 자, 얘는 바로바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재물카드에서 최고봉입니다. 와다시. 네, 금 카드의 황룡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큰 재물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야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꿈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별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타, 드림을 얘기할 때 별 표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의 황룡은 무언가 지금 이러한 희소식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커다란 야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거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인지하셨다. 그러면 첫 시작에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거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본 거거든요. 이 1번의 시작도 가능성이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큰 야망을 엿보았다, 가졌다, 꿈꾸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앞에서 무언가를 포기한 대신에 그 비어진 공간을 메꾸는 새로운 야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카드, 목의 기룡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목의 기룡은요, 일적인 부분에 책임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나의 이름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린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업자다, 개인 자영업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어빌리티를 내가 얻는다, 어떤 포지션을 얻는다, 이런 부분이 좀 되거든요. 넓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새로운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군가는 만들어 놓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부여를 받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직업과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책임을 얻게 될 흐름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수의 5번입니다. 자, 요 카드 감정 카드고요.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백룡이 나왔죠. 요거는 내 감정의 어떠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슬픔, 아쉬움, 후회,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오늘 자체가 희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꿈이 크게 부풀려지는 야망을 갖게 되고 내 일에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슬퍼진다?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의 5번이 담당하는 영역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나의 감정을 불러오는 겁니다. 무언가가 새롭게 주어진 희소식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한다? 비교하게 된다. 그때 그 관뒀던 거, 포기했던 것도 이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지나가는 시간에 과거를 회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옛날이 아니죠. 최근에 타로 라디오 실시간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로또 1등을 놓친 적이 있다. 아마 실시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타신도 로또 1등을 놓친 적이 있어요.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자면, 지인이 저한테 어떤 번호를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제가 어 로또를 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꾸준함이 없어 가지고 잘 못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놓았다가 '아 저거 해야지.' 하고 좀 한 주인가 두 주 정도 지나고 나서 했거든요. 근데 번호를 봤더니 그 번호를 이제 받았을 때 고 주간에 1등 번호였더라고요. 아마 타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2 등이든 3 등이든 간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엄청나게 좀 아쉬웠죠. 근데 제가 살아가는 모토가 후회하지 말자거든요. 후회를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 아쉽게 1 등을 놓쳤지만 그냥 그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30초 1 분도 안 걸렸어요. '후회하지 말자. 원래 내 게 아니다.'라고 그냥 바로 차단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 감정을.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 카드가 말하는 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아 뭔가 그때 포기했던 것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까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감정이 드는 구간이다. 그러한 비교 대상이 되는 만큼 지금 앞으로 희소식으로서 주어져서 얻게 될 일들은 굉장히 상당히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큰 가능성을 보게 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용신호행 카드로 마지막 조언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네요. 네. 6번의 금, 해고 의지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들고 옵니다. 겸손하게 받고 공손하게 맞이하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자, 6번의 금,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나에게 보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보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보상을 받나요? 아니죠. 내가 뭔가를 했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그만한 값어치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단타성으로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걸 계속 연달아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자, 공손하게 맞이하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연속성으로서 나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게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었던 모든 카드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본인의 삶에서 정말 희소식을 통해 잘 되고 잘 풀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그렇게 기분 좋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이 타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희소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슬쩍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후로 괜히 미뤄두었던 연락 하나, 다시 생각해보던 선택 하나, 혹은 스스로에게 덜 가혹해지는 하루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힘든 일들만 놓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하신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백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게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백호 여러분들은 하울라이트라고 불리는 백송석의 원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분필을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분필은 또 이것 말고도 다른 걸 다시 같이 가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백송석 하울라이트고요. 굉장히 예쁜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신 오라클 카드를 좀 보면요. 이게 데포들 페어리라고 하는 뉴 비기닝스라고 하는 오라클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선택지를 고르신 우리 백호분들의 희소식은요. 말 그대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 현실로 연결된다라는 흐름에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작은요, 아주 거창한 출발이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생각해왔던 방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하고 미뤄두었던 일들, 시작해도 될지 계속 고민하던 선택, 혹은 다시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관계나 일에서 작은 문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카드의 희소식은요, 기회가 생긴다기보다 기회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처럼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이 수선화라고 하는 꽃 아세요? 수선화. 이 수선화는 겨울 끝자락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신호의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낌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백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희소식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백호분들께는 55개 내화풍이 나왔습니다. 자, 번뇌자와 불화자를 쓰는데요. 이게 번개와 불이 동시에 밝아지는 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웠던 상황이 갑자기 환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흐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은요, 조용히 스며드는 형태라기보다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희소식이 좀 찾아올 거다. 예를 들면 기다리던 연락이 한 번에 이어지거나 미루어졌던 결과가 갑자기 결정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아예 상황이나 내 주변이 달라지는 일,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백호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뇌화풍의 희소식은요, 이 작고 소소한 기쁨보다는 이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는 한 가지 사건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주변의 반응, 말, 시선이 함께 따라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옆에 고양이들이 이제 캣 휠을 타고 있는 소리인데 너무 시끄럽네요. 소리가 좀 오디오가 겹쳐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뇌아풍을 제가 뽑으면서 또 뭘 봤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희소식이 일어날 때 어떠한 흐름이 또 전개가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가를 좀 봤거든요. 우리 백호분들은 일단 좋은 일이 오면요, 기회를 크게 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망설이기보다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러한 기회가 오겠어 라는 마음으로서 과감하게 움직이는 편이랄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타이밍이 보이면 바로 결정한다라던가,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규모를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던가, 세 번째는 남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 백호분들이 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 뇌화풍은요, 이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생길 수 있는 기회거든요. 따라서 백호분들, 기회 앞에서 조심보다는 확장 쪽을 택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갖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주역계와 오라클 카드의 의미를 더해서 백호분들에게 주어지는 희소식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10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화의 10번은 지금 딱 봐도 이 백호가 주변에 막 타고 있어요. 그리고 10, 거의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끝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정리된다, 힘든 상황이 끝났다, 마무리가 된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카드가 있어요. 첫째는 화의 10번, 둘째는 21번의 우금용과 같은 카드, 그리고 13번의 이제 사금용과 같은 카드. 그러니까 뭔가 13번과 21번의 카드가 이 카드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화의 10번 카드의 차이점은 예시를 제가 주로 드는 게 내 주변이 온통 불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불바다인데 내가 그것을 지켜보느라, 견뎌내느라, 혹은 감당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백호분들의 주변 상황이 드디어 어느 정도 마감이 된다, 종료가 된다, 진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목에 백몽이 나왔는데요, 아주 예쁜 아기 호랑이가 나왔어요. 아주 예쁘죠. 낙엽들 사이로 백몽.
이 몽은 이제 어릴 몽, 꿈꾸는 몽을 좀 씁니다. 어리니까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이 목의 백몽 카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 아기 호랑이는 호기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호랑이가 자기 어미랑 같이 지내던 어떠한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도달을 하면 다 모든 게 경험이고 배우는 거고 즐거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숲이라는 겁니다. 주변이 숲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이 이 주어지는 희소식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일과 관련해서 또는 새롭게 적응할 일이 있다. 내가 적응하고 맞춰가고 나에게 어떤 호기심을 불러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 화의 6번입니다. 자, 화, 상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백호의 표정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우주의, 이렇게 성운들의 꼬리까지 보이네요. 자, 보시다시피 6번. 얘가 굉장히 밝죠? 앞에? 밝아요, 되게. 그 말은 지금 이 백호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멀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드 자체가.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의 주변 상황이 나아지게 되는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장을 연달아서 좀 해석을 하면 시끄럽거나 말이 많거나 탈이 많았던 굉장히 뜨거웠던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됨으로써 나의 놓여져 있는 상황이 멀리 봤을 때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희소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 카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2번. 자, 요 카드는 미래를 보는 카드거든요. 미래를 보고 내가 준비를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카드예요. 앞에서 지금 상황이 끝났어.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뭔가가 끝났으면 그 다음 포지션은 뭐예요? 종료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죠. 그래서 요 카드가 이제 딱 이 출발점으로부터 새롭게 뭔가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카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거라고 하니까 뭐 계획하는 것도 그와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금의 2번이 나왔는데요. 양질의 이득이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횡재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넓은 의미에서 금은 재물이나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투잡을 뛰게 될 일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을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것이 따라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득이 되는 카드라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보고 계획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횡재수까지 붙겠더라. 세 번째, 수의 2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청룡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수 카드는 감정 카드인데요. 얘는 신뢰와 믿음을 얘기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이 이렇게 희소식이 주어졌을 때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또 앞에서 시끌벅적하고 다사다난하고 속 시끄러웠던 상황들이 종료가 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이 좀 있잖아요. 그 과정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믿어주거나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귀인 카드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인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명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물론 사람에게 지쳐서, 사람에게 대여서 힘든 분들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지금 희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연일 수도, 뭐 새로운 친구,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미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추가적으로 용신호행 카드로서 조언까지 한번 같이 봐야겠죠?
수의 1번 다행다복이 나왔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보세요. 당신의 감사함은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의 1번이라고 하는 카드는요, 내가 감정을 비웠다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좀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네모라고 하는 도형이 싫어. 네, 나는 네모가 싫어. 네, 근데 네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먹게 되는 거죠. 싫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지켜봐 볼까? 뭐 네모도 혹시 좋은 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품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제까지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 좋은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가 이 수의 1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가오는 희소식은 우리 백호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바라보게 될 시야를 열어줄 거고요. 게다가 이 다행다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야, 이것 또한 복이다, 이것 또한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수록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이 그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펌핑이 돼가지고 운이 놓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백호분들 카드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희소식으로서 빨리 주어져서 다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을 통해서 타신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희소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슬쩍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후로 괜히 미뤄두었던 연락 하나, 다시 생각해보던 선택 하나, 혹은 스스로에게 덜 가혹해지는 하루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힘든 일들만 놓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하신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주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가오는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3번 주작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에 이제 귤 염석이라고 불리는 오렌지 솔트스톤이거든요. 이 원석을 지금 선택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오라클 카드 보면은 파인 스피릿이라고 해서 소나무 정령 카드거든요. 자, 일단 이 카드가 알려주는 희소식은요,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라고 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거나 이미 끝났어야 할 감정이나 관계를 습관처럼 붙잡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 카드가 말하는 희소식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상황이 알아서 정리되거나 마음이 먼저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소나무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 내내 흔들리지 않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우리 주작 여러분들 삶에서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워주는 정리로서 작용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작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편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를 좀 살펴볼 겁니다. 주역계를 좀 보면서 또 희소식과 우리 주작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작 여러분들께는 5궤,
수천수가 나왔고요. 자, 수천수 기다림 끝에 도착하는 타이밍이 맞는 희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왜냐면 수천수 자체가 소식의 카드거든요. 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구름의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숫자에 하늘천을 쓰고요. 그래서 이미 조건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수천수입니다. 이 수천수가 나온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때가 맞았다,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오는 소식에 가깝습니다. 이 그동안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이 지치게 느껴질 수 있었겠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건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수천수 괴에서 말하는 희소식은요,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한 연락, 제안, 결과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서 지금까지 멈춰 있었구나, 아직까지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로서 좀 납득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희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주작 여러분들의 성향도 이 수천수를 가지고 같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러한 희소식이 딱 놓여지면요, 우리 주작 여러분들은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수천수, 마지막에 숫자가 이제 또 흐를 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보여도 바로잡기보다는 상황을 한 번 더 살피시고 또 주변 조건을 점검하시고 움직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주작 여러분들은 뭔가 희소식이 딱 놓여지면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이거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타이밍인가? 이 희소식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작분들은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대신에 실수가 적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천수의 희소식은 조금 늦게 오더라도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작 카드를 통해서 이제 희소식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카드 화의 주비가 나왔습니다. 화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주비는 여왕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화의 여왕이에요. 주작 카드. 그러면 이거는 신념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내가 어떤 확고한 신념, 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념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화의 주비는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무언가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황을 두고서 저거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단단한 목표도 생길 거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동기부여로서 신념이 자리 잡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카드 수의 5번이네요. 감정을 의미하는 수와 숫자 5번이 써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가 굉장히 파랗죠? 네, 이거는 내가 감정이 차갑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은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 혹은 분홍색 이런 식으로 좀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픔이나 아쉬움을 얘기하는 감정의 카드입니다. 뭔가 지금 속상하다, 아쉽다, 슬프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고요. 목에 5번이 나왔는데요. 자, 목, 일을 의미하고 5번, 경쟁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주작하고 백호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이 주작하고 백호가 사이가 안 좋아요. 실제로 사신수에서도. 왜냐면 서로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목의 5번이 의미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다. 일과 관련된 경쟁. 이 경쟁이라고 하는 폭도 사실 되게 넓은데 내가 누군가와 어떤 경쟁을 이룬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군가가 간섭을 하는 거. 그것도 경쟁이고, 또는 잔소리를 듣는 것도 경쟁이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가 자꾸 참견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비슷한 맥락에서 화의 5번이 있는데, 걔는 문제를 거론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그게 상황이 커지는 게 화의 5번이라면, 얘는 좀 선의의 경쟁, 피할 수 없는 구도, 뭔가 대립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화의 주비, 성공과 신념,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과 속상함, 슬픔, 그리고 일적인 부분의 어떤 경쟁 구도를 얘기합니다. 요 세 장을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다가오는 희소식은 뭐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뭔가에
지나간 시간에서 굉장한 경쟁들이 있었다. 지금 그 안에 경쟁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었던 감정들은 슬픔이나 아쉬움이 있다. 그럼 요거는 왠지 모르게 재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도전. 뭔가를 다시 하는 거지. 근데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을 때는 경쟁에서 내가 좀 아쉬운 결과를 얻었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확신이 선다. 해볼만 하다. 반드시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이 경쟁 구도와 재도전에 대해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것이 희소식에 좀 적합할 가능성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언가를 재도전한다. 지나간 시간 안에서 주어졌던 경쟁 구도를 내가 한 번 더 도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재도전 또는 도전, 이런 의미의 키워드가 지금 희소식으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명확한 거는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주어졌던 과정에서 내가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 근데 이번엔 좀 흐름이 다르죠? 뭔가가 확신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수천수 주역괴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얘는 이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뭔가 지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때는, 이전의 때는 내 때가 아니다. 자꾸 때 그러니까 이게 몸에 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아니고요. 타이밍. 네, 타이밍. 뭔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구름의 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름이 벌써 비를 머금고 있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릴 준비는 돼 있는데 뭔가가 아직은 안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재도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앞에서 이제 파인 스피릿 얘기 들을 때도 소나무의 정령이거든요. 사계절 내내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첫 도전에서 끝나면 좋지만 끝나지 않아도 재도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재도전을 의미하는 흐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아실 거라고 좀 봐요. 한 방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한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나뉘어지겠죠? 첫째, 이미 지나왔던 어떤 과정을 재도전하는 거, 확신을 갖고 재도전하는 거. 또는 이거 한 번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영역을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희소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금의 10번이에요. 와, 이게 첫 번째 카드부터 굉장히 좋은데요. 자, 금의 10번. 이 펜타클을 상징하는 별이죠. 네, 이러한 금의 모양이 지금 10개가 이 황룡 위에 나란히 매어 있습니다. 금 카드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큰 대운을 의미하거든요. 뭔진 몰라도 이게 지금 주어진다라는 거야. 큰 보상, 큰 재물, 큰 결과가. 여러분들이 재도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만에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에서 내가 얻어내는 결과가 큰 것인지, 이제 무엇이 될지 모르겠으나 재물이나 보상이 굉장히 크다. 요거는 이제 내부적인 평화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떠한 재물이나 보상이 크게 대운으로 주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내부적인 나의 주변의 내부가 굉장히 편하다, 행복하다를 불러오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좋죠. 두 번째 13번의 사흥룡이에요. 자, 13번 딱 봐도 검정색이잖아요. 카메라 집중 좀 해봐. 그치. 카메라가 이렇게 좀, 얘가 한 이 정도만 되면 좀 잘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카메라가. 자, 아무튼 얘는 딱 봐도 색깔이 검정검정 하잖아요. 이제 요거는 끝을 의미해요. 끝. 뭔가 끝났다, 마무리했다.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뭔가를 끊어냈다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화의 10번 카드랑 굉장히 비슷한데,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상황이나 그 흐름을 끊어낸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어떤 희소식을 통해서 경쟁을 피하진 못한다. 그래도 나는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과정이 큰 대운을 불러올 것이며 나에게 스트레스 줬던 흐름을 끊어놓는다. 뭔가가 보상이나 재물이 주어졌다면 나의 재물적인 흐름에서 스트레스가 끊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자 이거 안 넘어가나. 자, 세 번째 카드는 수의 여룡. 네, 수는 이제 감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룡은 이 수 카드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룡이거든요. 카메라 확장. 카메라가 이렇게 자꾸 잡지를 못하네요. 자, 이 여룡이 여왕이에요. 이 수룡이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인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것과 굉장히 직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어떤 문제나 환경들을 이번에 주어지게 되는 희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이나 재도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의 결과가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끊어내게 되는, 그로 인해서 좀 뭔가 가벼워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흐름으로 연장이 되는, 이어지는 그런 희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추가적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7번 경거망동이 나왔습니다. 자, 급하게 결정 짓지 마세요. 때로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화의 7번입니다. 자, 얘는 쉽게 말하면 경거망동 뭐예요? 내가 부끄럽게 느낄 행동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화의 7번 자체가 신중해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라는 것보다 만약에 우리 시청하시는 주작분들 중에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이미 경험을 했던 걸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에서 얻었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재도전을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 인간은 실수를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타신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재도전하실 때는 과거의 경험에서 했던 실수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선택을 잘 기억하셨다가 재도전하는 흐름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무조건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전할 거라고 마음은 먹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되면 좋잖아. 그러니 매사 선택을 신중하게 먼저 나서갈 필요가 없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던가 선택을 천천히 하셔도 무방하다면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나에게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어지는 희소식으로 인해서 재도전인지 아니면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좋은 결과가 아주 크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좀 더 깃털처럼 가볍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타신의 여러 세계관과 여러 이야기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희소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슬쩍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후로 괜히 미뤄두었던 연락 하나, 다시 생각해보던 선택 하나, 혹은 스스로에게 덜 가혹해지는 하루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힘든 일들만 놓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하신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청룡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게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룡분들은 호환석을 선택하셨어요. 네, 호랑이 무늬가 있는 원석. 제가 좀 좋아하는 원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오라클 카드.
아스펜 스피릿이라고 하는, 네, 아스펜 스피릿 컬리지, 네, 사시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사시나무의 정령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레이지, 네, 용기를 얘기합니다. 이 오라클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청룡분들은, 네, 왜 이렇게 멘트가 꼬이죠? 죄송해요. 네, 아무튼 청룡분들은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먼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카드라는 거. 지금 이제 앞으로 놓여질 희소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희소식은요, 청룡분이 무작정 용기를 짜내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도 괜찮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지, 예상하지 못한 제안, 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시나무, 바람에 흔들리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 선택지의 희소식은요, 완벽한 자신감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데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희소식은 기적처럼 떨어지는 행운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청룡님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희소식에 대해서 주역궤도 한번 볼 텐데요. 얘가 지금 충전 중인데 불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네요. 자, 한번 주역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옆에 있는 애하고 비교되죠. 네, 충전 중이에요. 자, 청룡분들께는 39개 수산건이 나왔습니다. 물 숫자에 산산자를 씁니다. 앞이 험하고 길이 가로막힌 괴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괴 그림이 앞은 살짝 열려 있다가 또 막혀 있고, 또 뚫렸더니 또 막혀 있어, 또 열렸더니 그 다음 괴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괴가 나왔다라는 건요, 희소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회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청룡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진도가 나가지 않거나 의욕은 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괴는 혼자서 끙끙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되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제안, 또는 굳이 이 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 우리 청룡분들께 주어져서 막힘이 좀 풀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어떤 문제를 비켜가면서 훨씬 수월해지는 흐름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들어올 때 우리 청룡분들의 성격을 좀 보면, 좋은 일이 와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청룡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있어도 먼저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혼자 해보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수상건 자체가 그런 의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우리 청룡분들 이번에 희소식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희소식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실제로 작동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청룡분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선택은 더 혼자서 노력하는 쪽이 아니라 덜 버티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막혀있는 길은 청룡분이 잘못 가서가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의 목적지는 똑같아요. 다만 지금 내가 좀 쉬었다가 갔던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서 좀 돌아가더라도 그런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의외로 길은 빨리 열릴 겁니다. 이번에 들어오던 희소식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청룡 카드를 통해서 보겠지만, 청룡님의 고집을 꺾기 위한 실현은 아닙니다. 다만 청룡님을 더 안전한 쪽으로 옮겨놓기 위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룡 카드 바로 한번 펼쳐볼게요. 수의 청린이 나왔습니다. 네, 카메라가 집중을 또 하네요. 자, 수의 청린. 자, 이거는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생각도 포함인데, 단순한
한번 생각을 했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목의 3번 이동수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농룡이라고 부릅니다. 농룡. 그래서 숲의 왕이에요.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숲의 주인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나 뭔가에 있어서 먼 길을 이동한다 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래서 이동수거든요. 보통 이게 나오면 뭐 이사한다, 이직한다 이런 거에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이 활기가 뛰기 시작하면서 바빠지고 움직인다, 멀리 출장 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바빠진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활기가 좀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께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어디론가를 이동한다, 이렇게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동수를 얘기하는 카드고요. 자, 세 번째, 수 카드에 7번이 나왔네요. 자, 지금 앞뒤로 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에 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물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물이 너무 과하면 식물이 자라나기가 또 어렵죠. 자, 일단 수의 7번은요, 생각과 상상을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보면 제가 사용하는 타로 카드는 사신수, 뭐 현무, 백호, 주작, 청룡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과 상상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수의 청린, 그리고 수의 7번, 뭐 주작, 현무, 백호도 다 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딱 2장씩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앞뒤로 2장이 나왔어요. 의아합니다. 가운데는 이동수가 나왔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카드, 아이디어라고 하는 카드. 그럼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예쁜 몸매,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술 줄여야지, 치킨 줄여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렇게 각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만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일 해야겠다, 다음에 해야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은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일단은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생각하는 것과 아이디어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대화가 있고 그냥 수다로 판별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대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청년분들께 무수히 많은 생각 속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청룡님이 지금 어떤 받게 되는 희소식은요, 청룡님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각 안에서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거나 현실로 놓여져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죠. 가운데 카드는 이동수입니다. 움직인다 라는 힘이 강해요. 음양오행에서도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는 목이거든요. 그럼 양의 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물을 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해석은 우리 청룡님들께만 지금 처음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원래 보통 카드 해석할 때 음양오행적인 해석은 따로 안 해요. 근데 지금 양쪽으로 물이 있으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안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데 불필요한 생각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일단 조언이 되겠고, 다가오는 희소식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게 됨으로써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놓는 희소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 깔끔하게 해석 잘한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는 희소식이다. 그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들거나, 이게 있으면 잘 될 건데 라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타신 지금 촬영하는 조명 왜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약해? 얘도 같이 밝으면 좋을 텐데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라는 말이에요.
그냥 타신 이거 양쪽에 지금 조명이 안 맞네 하는 거 그냥 생각이고, 그죠? 충전시키고 있어야 충전 중입니다. 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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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지금 뭐 충전이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약하네요. 자, 이 이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화의 10번. 네,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의 10번은 온통 주변이 불바다였다라는 의미예요. 무언가가 다 새까맣게 탔어요, 지금. 네. 그럼 이게 타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겠어요? 마음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수히 길게 견뎠던 시간이 지금 끝난 겁니다. 물론 주변이 불이 타고 있는 게 멈췄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다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활활 타는 시간은 끝났어. 그럼 이제 나에게 뭘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았나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끝났고 이제 다시 재건 혹은 정리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좋은 점은 힘든 구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조금 단점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1번의 미룡. 바로 이어지는데 얘가 뭐냐면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잡는다, 가능성이 열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구간을 지나왔고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나는 창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희소식이 주어질 겁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이게 희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올바르고 잘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되겠죠. 희소식이 왔지만 이거 왠지 괜히 또 기대만 또 커졌다가 실망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안 해버리면 희소식이 와도 그냥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자, 세 번째, 21번에 우금룡이 나왔어요. 자주 안 나오는 카드입니다. 지구가 보이죠? 지구에 아주 예쁜 금색의 꽃이 폈네요. 그리고 우주를 관장하는 우금룡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금색 용이라는 뜻입니다. 유치한가요? 세상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타로의 신이 이제 회원분들만을 위한 타신의 세계관을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우금룡 완성 짓는다, 퍼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힘이 막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우금룡입니다. 왜? 내가 뭔가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전조 과정이 있어요. 뭔가가 새카맣게 타버렸어. 그 구간은 청년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왜? 39개 수산 것만 보더라도 뻥 하고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자, 근데 괴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과유불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약간 건방질 수도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무언가 새까맣게 태워버렸고 내 감정이 다 소실되고 힘든 구간을 견뎌 오신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다.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의 마지막 퍼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업의 실패라던가, 투자의 어려움이라던가, 자영업의 몰락이라던가, 아이디어의 실패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마다 다 힘든 어려운 이야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 선택이, 내 결정이 잘못돼서였다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우금룡, 뭔가가 지금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왜?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다가오는 시간 안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 그것이 영양분이 되거나 굉장한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청년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 생각 안에는 타인의 이로움을 만들어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박을 불러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건 양쪽의 수,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주변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생각이 많은 것 중에는 뭐 약간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도 있겠지. 이제 그건 제외하고. 자, 근데 가운데 목이 있잖아요. 땅이 고르게끔 펼쳐질 수 있는 양분만 주입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활기를 띠고 바빠지고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상상이 펼쳐진다. 환경이 주어진다.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힘들었던 나의 삶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 과정이 새롭게 건설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창조하라는 것이었구나. 이 기회를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건 넓게 보면 자기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분들은 생각이 깊고 다양한 폭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어지는 희소식을 통해서 자기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다. 스스로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오행 카드를 통해서 수의 8번 단기지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행동하세요. 포기하거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의 8번이죠. 포기한다, 나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수상권 말씀드리고 또 사시나무의 정령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쉬어가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구간이다. 기억나시죠? 앞전에 10몇 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카드가 포기해라,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분들이 그동안 계속 생각만 했던 거 혹은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지 않을까라고 의심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일컫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청년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지금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하게 될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더 나아가고 좀 더 쉽게 풀리기 위해서 포기하고자 했던 게 뭔가? 그러면 결과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목적과 도착 지점은 바뀌지가 않아. 경로만 달라지는 거야. 그 경로를 바꾸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희소식이 좋게 놓여져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희소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슬쩍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후로 괜히 미뤄두었던 연락 하나, 다시 생각해보던 선택 하나, 혹은 스스로에게 덜 가혹해지는 하루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힘든 일들만 놓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하신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